너무 요란하게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춘 교수입니다. 우리가 이번 학기에는 그래도 얼굴을 조금 보면서 수업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너무 상황이 급작스럽게 확산의 상황으로 되고 말아서 이렇게 또 이번 학기도 비대면 수업을 해야 하는군요. 참 안타깝고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서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협조해야 되겠습니다. 상황은 이렇지만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과 인사를 하겠습니다. 이동춘입니다. 이번 학기 여러분과 만나서 함께 공부하게 될 수업의 이름은 북한의 체제 전환과 정의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수업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의도는 이랬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북한의 체제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그 체제 전환이 정의론의 관점에 의해서 전환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또 전환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수업이 처음에 의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업은 남한의 관점에서 북한의 체제 문제를 들여다보려고 하는 입장이 좀 강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수업을 그런 차원에서 진행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북한의 체제를 여러분과 함께 들여다보고 그 체제가 어떻게 작동이 되고 북한을 어떻게 여기까지 있게 왔는지, 그리고 미래적 차원에서 희망적 차원에서 어떻게 바뀌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를 좀 더 북한의 입장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초점은 정의론의 관점에서 북한의 체제 전환이 이루어져야 북한 주민들, 북한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수업이 진행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남한의 시각에서 철저하게 이 수업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해하는 입장에서 이 수업이 진행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그림 한 장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보면 지금은 철조망이 한가운데가 열렸지만 원래 이 철조망은 위아래 좌우 앞뒤 이런 길을 막고 있었던 철조망이죠. 이 그림은 마치 분단된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이지 않나 싶습니다. 마침 이 그림의 한 분이 이 철조망 끊어진 그 한가운데에 발을 디디셨네요. 우리 한반도의 현실이 이렇게 뚫려서 남과 북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철조망이 다 걷어져서 이제 하나의 민족, 하나의 조국으로 살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바람을 이 그림을 보면서 내놓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바람
이런 바람을 가지고 북한의 체제 전환과 정의라고 하는 이번 학기의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수강 신청을 하시기 위해서 제가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수업계획서를 보셨을 거고 그 수업계획서에 이런 도표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시다시피 이 수업은 학부에 개설된 수업이고 교양 선택입니다. 선택이라는 거죠. 이게는 전공과 상관없이 선택하는 수업입니다. 그러나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율적으로 의지에 의해서 선택하신 수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수업은 3학점짜리 수업이고요. 원래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한다면 수요일 날 8, 9, 10교시에 개설되어져 있는 수업입니다. 바라기는 상황이 굉장히 좋아져서 몇 번이라도 대면 수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때를 위해 수요일 8, 9, 10교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이 수업은 북한의 체제 전환과 정의입니다. 영문으로 보자면 North Korea's System Change and Justice입니다. 북한 체제 변화와 정의. 예, 뭐 글자 그대로입니다. 이게는 체제 전환은 시스템 체인지입니다. 그리고 정의는 justice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북한이 정의로운 체제 전환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북한의 체제 전환의 정의로움인가? 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을 들여다보는 그런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수업이 갖고 있는 개요와 목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단. 혹시 한반도의 분단이 올해 몇 년인지 네, 75년이죠. 밑에 문장에도 있네요. 분단 이후 남한이 구축한 경제체제는 자본주의 정치체제는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는 경제체제는 자본주의 체제를 구축했고요. 정치체제는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을 했습니다. 반면에 북한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공산주의면서 독재체제, 전체주의 체제를 구축했죠. 공산주의는 다른 말로 사회주의라고도 하고 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다르다라고 또 얘기하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도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같이 오고 가며 사용하고 있죠. 이렇게 북한은 공산주의면서 전제주의, 독재체제를 구축을 했습니다. 시간의 길이만큼, 즉 75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길이만큼 이 양극의 체제는 남한, 북한 각각 서로에게 익숙해졌고 아예 정착화됐고 토착화되고 지역화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죠. 시간의 길이만큼 이 토착화는 굉장히 깊어진 거죠. 네. 북한 이탈 주민들이 오랜 세월 공산주의라고 하는 또 독재체제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살다가 남한의 자본주의 체제와 민주주의 체제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참 고생하는 것을 보면 시간의 길이만큼 이 양극의 체제가 깊이 토착화되었다, 지역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분단 75년의 세월 속에서 자신에게 익숙해진 체제의 시각으로 상대를 읽는다는 것이죠. 남한은 남한식으로 북한을 읽고요. 북한은 북한식으로 남한을 읽는다는 것이죠. 이게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를 볼 때 상대가 이해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소통 이론 내지는 인간관계 이론에서 주로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북한을 남한식으로 읽습니다. 북한도 다르지 않습니다. 북한식으로 남한을 읽습니다. 그러니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은 문제투성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문제라는 거죠. 네. 그래서 통일을 논의할 때 늘 이렇게 논의가 되죠. 통일이 되면 자본주의 그리고 민주주의로 통일이 돼야 된다. 그런 체제로 구축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입장을 갖죠. 여하튼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은 문제투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북한은 문제국가일까요? 불량국가, 실패국가일까요? 과연 남한의 경제체제인 자본주의와 정치체제인 민주주의는 그리스도교 정의론의 관점에서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말씀을 드리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오리지널이 지금은 아니죠. 현 시대의 현재의 자본주의는 오리지널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리지널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변형된 민주주의고 퇴색된 자본주의입니다. 이런 현재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이것을 그리스도교 정의론의 관점에서 볼 때 과연 얼마나 점수를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도 우리 수업에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과목은 북한의 체제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북한의 체제 전환이 한반도의 정세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를 탐구하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요. 그러니까 북한이 변화가 되는 것이 한반도 정세에 특별히 남한의 정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1차적으로 탐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론의 관점에서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해야 할지를 탐구하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북한이 진행하고 있는 체제의 전환이 정의로운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혹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를 탐구하는 수업이 이 수업의 목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수업의 형태 및 운영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다시피 현 상황은 비대면 수업이 불가피하지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로 진행을 이번 학기 내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상황이 아주 좋아져서 몇 번이라도 대면 강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조금 수업 형태하고 운영 방법을 좀 바꾸겠죠.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는 온라인 강의가 중심이 됩니다. 주교재는 없습니다. 부교재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재를 구입하라
교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 주교재라고 하면 사실은 이게 주교재입니다. 매주 제공되는 A4 용지 10페이지 내외의 강의 노트, 이것이 주교재이고 이 강의 노트를 중심으로 온라인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강의 노트를 매주 잘 챙기셔야 합니다. 네.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는 SNS를 통한 소통을 통해서 주제의 완성도를 높여갈 것입니다. 수업 중간중간에 제가 여러분한테 우리 수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소통을 요청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그 소통에 신속하게 응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굉장히 어려운 소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들께서 소통에 임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의 매주 주제 이 완성도를 높여가겠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수업의 대주제인 북한의 체제 전환과 정의라고 하는 이 주제의 완성도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강의와 SNS 소통을 통해서 민족적 과제인 평화와 통일의 문제를 화해와 평화의 신학의 입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풀어나가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연구하고, 그리고 북한의 정치체제, 경제체제, 사회체제, 문화체제가 어떠한지를 들여다보고, 그것이 이전과 지금 어떠한 체인지, 변화를 이루었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들여다보는 이유는 우리의 오랜 수건인 75년간의 오랜 수건인 통일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일종의 작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들여다보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체제 전환과 정의의 문제를 우리는 화해와 평화의 신학의 입장에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을 처음 다들 들으시지만 우리 서울장신대에서 개설해 놓은 제 수업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수업을 이미 들으셨던 몇 수강생들이 이 수업을 지금 듣고 계신데, 제 수업을 들으시면서 이미 충분히 인지가 되셨지만, 저는 화해와 평화를 강조합니다. 왜 제가 강조하느냐 하면, 이 수업이 진행되어지는 동안 제가 수차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겠습니다마는, 이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평화가 와야 통일이 올까요? 통일이 와야 평화가 오는 것일까요? 대답이 쉽지 않죠. 분명한 것은 평화 다음에 통일이 옵니다. 통일은 억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억지로 된 통일에는 결코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화 가운데 통일은 자연스럽게 옵니다. 네. 그런데 평화라고 하는 것은 화해를 거쳐야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습니다. 화해 없이도 평화스럽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불씨를 잔뜩 끌어안고 있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화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화? 그것은 거짓 평화이죠. 네. 속이는 평화이고 속는 평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화해, 평화, 통일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칠 때 진정한 통일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와 평화의 신학의 입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번 학기의 수업 주제인 북한의 체제 전환과 정의의 문제를 다루도록 할 것입니다. 과제물. 여러분들에게는 늘 부담스러운 것 중에 하나인데, 사실
제가 그렇게 과제물을 많이 내주는 사람이 아닌데 온라인 강의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매주 레포트를 여러분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학기에 다양한 수업을 통해서 경험을 하셨다시피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저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대면 수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보자고 비대면 수업을 하던 것에서 이때만 대면 해서 시험을 치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 엄중한 상황이 풀리기 전에는 지난 학기와 같은 방식으로 그 점수를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주 불가피하게 과제물을 제가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험을 미리 치른다, 편안하게 치른다 생각을 하시고 과제에 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제가 부담스럽게 과제를 제출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성적 평가 방법을 설명을 좀 드릴까요? 뭐 이미 1학기도 지나고 2학기를 맞이하셨기 때문에 신입생들도 이미 이 성적 평가 방법이 익숙해져 있으실 거예요. 그래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성적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중간고사, 하나는 기말고사, 하나는 출석입니다. 중간고사 40% 반영하겠고요. 기말고사도 40%를 반영하겠습니다. 출석 20% 반영하겠습니다. 중간고사 40%는 매주 여러분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끝자락에 제가 여러분한테 요청하는 레포트를 내시면 그것을 30% 반영하고 매주 강의 노트를 제공하는데 그 강의 노트를 잘 정리하고 계시면 그것을 10%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포트와 강의 노트 정리한 것으로 중간고사도 기말고사도 평가를 하겠고 출석 여러분이 매주 제 수업에 잘 참석을 하시면 성적을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재 및 참고자료 설명을 드리죠. 주교재는 말씀드렸다시피 온라인 강의와 매주 제공되는 강의 노트입니다. 부교재, 제가 2017년도에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 논의의 신학 담론, 정치신학에서 화해신학으로. 이 책 구입하지 마십시오. 네, 혹시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이 책이 눈에 띄거들랑 우리 교수님 책이구나 이렇게 바라봐 주시고 좀 더 관심이 있으시면 어떤 내용인가 한번 책을 만져서 내용을 살짝 들여다봐 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강의 노트는요, 이번 주 지나서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수업 단톡방을 만들 텐데요. 그 수업 단톡방을 통해서 온라인 강의 다음 날 업로드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업로드된 강의 노트를 다운받으셔서 여러분이 이렇게 잘 강의 노트를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시다 보면 이해가 되실 거고요. 다음 수업에서 친절하게 강의 노트 정리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간 계획안 1주차부터 15주차까지 어떤 수업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는데 강의 일정과 주제는 사정상 바뀔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1주차 지금 진행하고 있죠. 오리엔테이션. 그러니까 과목 전반에 대한 이해를 지금 돕고 있고요. 수업 방식과 일정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수업의 목적, 즉 오리엔테이션의 목적입니다. 2주차인 다음 주에는 북한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 수업이 북한의 체제 전환과 정의 아닙니까? 그러므로 북한을 이해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다음 주에는 북한은 어떤 나라인가? 아주 기본적인 질문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이해를 하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오리지널 사상가인 마르크스 사상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를 창시한 마르크스의 사상은 어떠한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북한식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마르크스의 사상을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 국가들이 다 차용을 했는데 저마다 적응이 달라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북한식의 사회주의 체제 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다음 주 수업을 들으시면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2주차에는 이렇게 수업의 내용을 갖고 진행하겠습니다. 3주차도 북한 이해를 하겠습니다. 3주차에는 북한은 어떤 체제를 갖고 있는가, 즉 북한의 정치 체제는 어떠하고 군사 체제는 어떠하고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체제는 어떠한지를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북한에는 수많은 체제가 있습니다만은 이끌고 가는 두 체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군사 체제와 정치 체제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군사 체제와 정치 체제를 잘 이해하면 나머지 경제 체제, 사회 체제, 문화 체제, 종교 체제가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용어상의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각각의 체제들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포인트는 북한의 정치 체제와 군사 체제, 그 중에서도 군사 체제, 정치 체제 이런 순으로 체제를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4주차도 북한 이해를 하겠는데요. 4주차에는 북한은 인간과 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북한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체 사상이 북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거든요. 이 주체 사상과 인간, 주체 사상과 신, 종교에 대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주차에서는 북한의 체제 전환의 모습, 그러니까 북한의 체제는 어떠한 변화의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은 북한 신년사를 통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매년 1월 초순경에 발표하는, 보통 1월 2일 날 발표를 하는데요. 신년사, 보통 1월 2일 날 발표하는 북한의 신년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한 해에 북한이 무엇을 중점적으로 추구하는지를 그 신년사에 담고 있거든요. 이것은 김정일 때부터 줄곧 이어져 온 전통입니다. 북한은 뭐 세습국가인데 김정은의 입장에서 김일성 할아버지, 김정일 아버지, 그리고 김정은 들에 의해서 매년 신년사가 발표가 되는데 이 신년사를 들여다보면 북한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신년사를 연도별로 쭉 검토해 보면 어떤 변화가 그동안의 북한의 체제 안에 있었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6주차에는
북한의 체제 전환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요, 전략적 선택을 합니다. 물론 뭐 이것은 어느 나라나 같은 모양이죠. 사실은요. 북한의 전략적 선택에 대한 동맹이론적 검토. 그러니까는 북한은 시대적 상황과 현재적 필요에 의해서 선택을 동맹의 선택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들여다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소련하고 더 친할 때가 있고 중국하고 더 친할 때가 있습니다. 북한은 뭐 인접 국가인 소련하고 지금은 러시아죠.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자구책을 많이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보겠고요. 북한의 대관계사, 그러니까는 외교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북한도 뭐 다른 나라하고 외교를 펼쳐야 하는 나라이니까요. 북한도 외교사가 있습니다. 이 대관계사, 그리고 북중 및 북러 동맹과 대미 협상. 그러니까는 지금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 협상을 통해서 어떤 자기 안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동맹의 관계도 들여다보겠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남북 협상 그리고 신동맹 구축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들여다봄으로 북한이 어떤 변화를 지금 추구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주차에는 6주차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체제 전환의 모습을 살펴보겠는데요. 북한이 갖고 있는 핵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제재를 합니다. 유엔에서만 제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제재가 있고, 그리고 영국, 프랑스, 뭐 심지어 뭐 다양한 나라에서 뭐 남한에서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있고, 이 북핵에 관계된 국제 제재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겠고요. 북한이 왜 핵을 비핵화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건지 그 전략의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 얘기를 많이 들으시는데 도대체 비핵화라는 게 뭐냐? 더불어서 탈핵화라는 것이 무엇이냐? 까지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현재 처한 경제적 현실은 무엇인지, 어떠한지 그 부분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북한이 체제의 전환을 하고자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적 현실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이 부분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8주차는 계획대로라면 원래 정상적인 대면 수업을 한다면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그런데 중간고사를 보지 않는 관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중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에서 7주차까지 강의한 내용의 핵심들을 뽑아서 정리를 하고 1주차에서 7주차 사이에 여러분들이 제게 질문한, 개인적으로든 공개적으로든 질문한 내용을 정리해서 이날 다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주차에서는 현재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의 북한 구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도자인, 북한의 현재 지도자인 김정은이 갖고 있는 북한 구상, 그것은 무엇이냐? 물론 북한 신년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들여다볼 수 있지만 당대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회인데 공산당 북한 공산당 대회에서 공산당 회의에서 김정은의 북한 구상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김정은의 북한 구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주차에서도 마찬가지로 김정은의 북한 구상을 들여다보도록 하겠는데요. 김정은 시대 북한 사회 통제 유형, 이게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독재 세습을 이어왔지만 그러나 지도자의 특징에 따라서 사회를 통제하는 유형이 다릅니다. 그리고 현재 김정은 리더십이 선대의 리더십과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리더십을 통해서 북한 사회 통제하는 유형이 바뀌어 가고 있는데 그것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전체주의에서 후기 전체주의로의 변화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주차에서는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의 평화통일의 과제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은 과정으로서의 통일이지 결과로서의 통일이 아닙니다. 과정을 여러 단계의 지난한 과정, 또는 무수한 과정을 통해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단계 없는 통일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한반도 주변 강대국 간의 이해관계, 그러니까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 간의 이해관계가 사실은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도대체 주변 강대국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는 각각 한반도에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그들은 어떤 반응을 한반도를 향해서 보여주고 있는가? 이것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12주차에서는 신학적 통일 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서울장신대 학교는 신학대학이자 미션 대학입니다. 기독교 대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수업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신학대학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수업이 신학적 논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안 다니시는 학생들이나 믿음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는 학생들은 이런 신학적 논의가 수업 시간에 되어지거나 기독교적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이론이 전개가 되어지는 것들에 불편함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대학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그러나 이 학교에 들어오신 이상 여러분이 그 부분을 열린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신학적 담론을 한다고 우리가 특별히 다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 안에도 일반적인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다고 하는 차원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힘의 사용의 정치신학, 흡수통일론의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화해와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힘의 사용을 통해서 정치를 다루고 경제를 다루는 것을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화해신학의 화해론과 평화론의 관점에서 힘의 사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것들의 문제점을 제가 반론하고 왜 반론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주차에도 마찬가지로 신학적 통일 담론을 들여다보도록 하겠는데, 이때는 화해 신학의 통일 방안이 무엇이냐, 진실, 용서, 보상, 협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모든 수업에서 강조하는 화해의 개념의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정치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 수업을 좀 더 확증하고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14주차에서는 차이를 넘고 선을 넘는 통합신학적 평화 및 통일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정의의 관점에서 북한을 돕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는 현실을 넘고 이상을 붙잡는 종말론적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치밀한 논리가 필요로 한 설명이기 때문에 오늘 OT 시간에는 이 정도로 설명을 14주차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주차는 이 수업의 마지막 수업이 되겠죠.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강의를 총정리하겠습니다. 원래는 기말고사. 그러나 그것을 대신해서 1주차에서 14주차까지 했던 모든 강의를 총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동안 또 여러분들이 제게 개인적으로든 공개적으로 했던 질문들을 이때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5주차 모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끊임없이 통일이란 무엇인지를 어떤 개념, 어떤 내용을 설명을 하더라도 염두에 두고 여러분과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면적으로 통일이란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 질문을 깔아놓고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OT인 오늘 기본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통일이란 둘 이상의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네, 통일이라는 말은 하나라는 개념이지요. 그렇죠? 네, 여러 개의 것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통일입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분단의 상황에서 통일을 적용하면 분단된 남과 북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지리적으로 하나가 되어 사는 것, 바로 그것이 통일입니다. 정치적으로만 하나가 되는 것은 통일이 아닙니다. 네, 쉽게 말하면 3분의 1의 통일, 절반의 통일 정도뿐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경제적 통일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므로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되어 사는 것이 통일이에요. 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리. 네. 그러면 더 깊이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면, 한민족이, 우리가 하나의 민족이지 않습니까? 한민족이 서로 적대적인 상이한 체제 속에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미 설명을 드렸다시피 공산주의, 자본주의, 독재주의, 자유주의. 네, 이런 상이한 체제 속에서 서로에 대해서 적대적인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현재 상태를 극복하고 하나의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아가는 상태, 바로 그것을 통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의 민족 공동체, 이것을 형성하면서 살아가는 상태. 사실 분단이 되어서 살았기 때문에, 또 살고 있기 때문에 통일이 되더라도 완전히 심리적으로 하나가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독일의 통일의 경우에서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유추해서 살펴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우리의 수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통일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통일은 어떤 기분이나 일시적 상황에 따라 하고 안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왜? 통일은 하나의 역사적 소명이고 민족적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통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어느 날엔간 해야 할 역사적 소명이에요. 그리고 민족적 의무예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가 되어 다시 살아야 돼요. 네. 그런 의미에서 어떤 학자들은 통일이라는 용어를 쓰기보다는 재통일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이것은 좀 더 역사적으로는 먼 과거로 넘어가서 고려시대의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재통일, 그러니까 영어로 쓰자면 reunification 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우리의 수업에서 기회가 되면 통일과 재통일의 개념, 그리고 이 개념이 우리 앞에 나오게 된 역사적 배경, 이것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표면적으로든 내면적으로든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다음에 6가지 질문, 소위 말해서 6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통일이란 무엇인가? 네. 그리고 통일은 왜 하는가? 그리고 통일은 언제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면 언제 해야 하는 것이고 언제 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 통일은 어디서 하는가? 네. 이 질문이 여러분 언뜻 이해가 안 가시죠? 통일은 어디서 하는 거 한 번도 안 해서 아주 어디서 해? 이 질문은 뭐냐면 남한이 주도해서 통일을 하는 것이냐, 북한이 주도해서 통일을 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북한은 우리가 주도하겠다, 남한은 우리가 주도하겠다, 뭐 이러지 않습니까? 아니요. 통일은 서로가 함께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 설명을 드리고 우리의 수업에서 끊임없이 이것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통일은 누가 하는 것인가? 남한이 하는 것인가? 북한이 하는 것인가? 미국이 하는 것인가? 중국이 하는 것인가? 예, 여러분 누가 하는 것일까요? 네, 적극적인 사람이? 네, 이런 기본적인 질문을 이 수업에서 갖고 다양한 우리 수업의 개념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업의 과목명이 북한의 체제 전환과 정의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실은 이 수업의 제목이 매우 생소해서 많은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들으려고 하는데 관심이 떨어집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용감하게 수업을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유익하고 재미난 수업이 될 것입니다. 이 수업을 진행할 때마다 제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현실에 대한 고민입니다. 사실 현실은 분단이지 않습니까? 이상은 통일이고요. 통일이라고 하는 이상을 꿈꾸지만 분단이라는 현실이 늘 통일로 가고자 하는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난관들이 현실적으로 남한 사회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통일로 가는 길목에 통일을 추구하는 이 희망찬 태도에 발목을 잡는 이 수많은 장애물들을 어떻게 잘 걷어낼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
제게는 늘 있고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아마 표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업을 준비하고 수업을 진행하면서 참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저와 함께 이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이 보태주시는 기도가 이 수업을 보다 알차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네, 이 수업이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나기 전까지 한 주간 동안 소위 민족 대이동 기간이지 않습니까? 수강 변경 신청 기간인데 이제 이 수강 변경 신청 기간을 지나고 나면 다음 주 수업에서 우리는 확정된 멤버십으로 정식으로 인사를 하고 우리의 수업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죠. 저는 이 북한의 체제 전환과 정의라고 하는 수업을 될 수 있으면 많은 학생이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모든 과목의 교수님들이 마찬가지겠지만 북한을 이해할 때 우리가 세상을 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를 보는 눈이 커지고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많은 학생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수강생 여러분들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문 용어로 영업을 좀 하시거나 전도를 좀 하셔서 이 수업에 몇 학생이 더 들어오셔서 함께 우리와 이 한반도 상황을 고민을 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과 함께 이 한반도의 불안의 상황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이 수업을 통해서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첫 수업인데 이 수업 진지하게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 주 수업에서 만날 때까지 여러분 모두 안녕.